여러분들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예. 현장에 지금 현민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목소리 안 들리면 현민이한테 카톡 해주세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오늘 요 프린트 내가 그 숙제라고 드렸던 교재 있죠. 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력학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제 진도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을 텐데 그거 그 뭐냐면 요 그 뭐 엔트로피는 다음 뭐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거 비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낸다고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내가 드린 교재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빼고 그냥 푸시면 되겠죠. 그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 넣어놓긴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거 그 필요 없는 문제는 안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서 그거 여러분 연습하고 좀 내가 설명을 좀 할까 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번을 보시냐면 뭐를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 거기에 오버 아니 거기에 보시면은 됐다 6 맞습니다. 6번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네, 거기 보시면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왔어요? 반가워. 자, 7번 문제입니다. 갖고 왔어요? 너 갖고 왔어요? 숙제? 내가 숙제 드린 거? 있어요? 그래, 12장. 자, 7번에 그 뭐냐면은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뭔지 이제 조금 그 뭐냐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동안 그 뭐냐면은 이거 한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NaOH를 이렇게 맹물에 넣는 거예요. 그 뭐야? 이거 문제 풀어봤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물이 준비돼 있고 열량계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연용량을 갖는 열량계에다가 물 100g을 넣어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가 됐건 이제 비열이 4.18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맹물의 그 비열이에요. 그래서 맹물의 비열이 4.18인데 거기 이제 뭐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뭐 NaOH도 넣고 HCl도 넣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안에 뭐 집어넣으면 비열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실제로는 변합니다. 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비열을 갖다고 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 용액이 만약에 뭐하다면 묽은 용액이라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이 됐건 수용액이 됐건 비열은 이제 똑같고 연용량은 요거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물에다가 NaOH를 넣었는데 이 NaOH는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조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조해성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알아서 녹는 성격을 조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aOH 같은 경우 여러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서 이제 안에 볼 때는 NaOH가 약간 뿌연색 고체예요. 뿌연 눈꽃 그러니까 눈덩어리 같은 이런 고체거든요. 약간 반투명하게. 그래서 이걸 딱 떠가지고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매트한 고체처럼 보이다가 곧 얘가 반짝반짝하면서 주변에 물기를 머금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때 저울 같은 데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이 또 계속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NaOH가 사실은 그 이제 이번 시험에 이제 고체 결정도 나오겠지만 NaOH에서 NA도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이온결합 고체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고체인데 이 이온결합 고체가 이루어져 있을 때 이 고체로 존재하면 항상 안정하고 좋을 것 같지만 NaOH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체 결정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물을 주변에서 끌어들여서 더 안정한 그 어떤 구조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걸 조해성이라고 하고 그게 지금 여기엔 NaOH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큼 딱 넣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25도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29.2도씨가 되더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뭘 한번 계산을 해볼 거냐면 바로 열량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무슨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Q 열량 계산. 자, 열량 계산의 가장 컨셉은 바로 이거죠. 뭐 MC 델타 T.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M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질량이고 여기에 있는 C가 비열이죠. 그럼 델타 T는 이제 온도 변화일 거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자 보시다시피 최종적인 질량은 지금 넣어준 게 2g이고 물이 이제 100g이잖아요. 그럼 100g하고 2g이 처음에 얘도 25도고 얘도 25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넣어준 게 지금 얼마냐면 102g. 왜냐면 100g 더하기 2g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곱하기 비열이 있을 건데 넣어줬을 때 이제 수용액이 만들어졌을 때의 비열을 4.18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4.18 줄 그다음에 그램 도씨. 자, 그다음 온도가 이제 어디서 어디로 변했어요? 25도씨에서 29.2도씨로 변했는데 이 값이 29.2 빼기 25도씨 이렇게 이제 써도 되죠. 그럼 이때 앞에 나온 온도는 이게 나중 온도가 되고 뒤에 나온 온도는 처음 온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종종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비열의 단위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도씨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비열이 만약에 4.18 줄 퍼 그램 도시라고 하면 얘는 4.18 줄 퍼 그램 켈빈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등호 관계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비열에 나와 있는 이 온도는 절대적인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1도씨하고 1켈빈은 이건 다른 거지만 1도씨의 차이와 1켈빈의 차이는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열에 나와 있는 이 온도는 온도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도씨로 표현하건 켈빈으로 표현하건 똑같아요. 즉 문제에서 편리한 온도 단위 체계로 뭐 도시건 켈빈이건 뭐 내 맘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계산해서 이제 또 실수할 수 있는데 바로 온도는 누구도 오르냐면 여기 있는 열량계도 같이 오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누구도 더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저 열량계 열량 변화도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열 용량이 뭐 1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100이라고 쓰시고 줄퍼 도씨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지금 얘 역시 온도도 29.2 빼기 25도씨 만큼 똑같이 온도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쟤를 계산해 주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량을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굳이 풀어보자고 한 거는 뭐 이 수식 자체의 이제 어떤 뭐 그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른다라기보다는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이렇게 계산한 얘가 이제 누구 열량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열량 변화를 구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Q는 뭐 MC 델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누구의 열량 변화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열량 변화인 거예요? 누구 열량 변화? 자, 그럼 어차피 잘 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됐고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러니까 25도씨에서 29.2도씨가 됐다는 건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건 이제 발열이죠. 그죠? 발열이죠, 발열. 자, 근데 이 발열은 그럼 발열이에요, 발열? 그럼 발열의 열량을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서 나중에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발열에 대해서 발열이라고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발열이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그럼 뜨끈뜨끈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시스템 입장에서요, 서라운딩 입장에서요. 뜨끈뜨끈해졌다고 하는 거. 바로 뜨끈뜨끈해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25도씨인데 29.2도씨잖아요. 그럼 25도씨가 29.2도씨가 됐으면 따뜻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따뜻해졌다라고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요. 이 수용액이 내가 지금 따뜻해졌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따뜻한데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뜨끈뜨끈해졌다라고 하는 건 누구 관점이냐고요. 이거는 사람 관점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시스템에 있어요? 사람은 무조건 서라운딩에 있어요? 사람은 무조건 서라운딩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은 시스템에 있을 수 없어요. 시스템에 있다가는 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서라운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끈뜨끈해졌다라는 말은 무조건 서라운딩 관점의 표현이다. 즉 여기서 구한 이 열량은 바로 누구의 열량 변화다?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다. 라는 것을 이걸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가 이거라면 바로 시스템의 열량 변화와 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짜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이거 뭐라고? 이거 뭐?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과 시스템의 열량 변화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걸 이 말로 뭐라고? 이게 에너지 보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용해열을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델타 H라고 쓰고 용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 Q 아니 보시다 마이너스 Q가 아니고 바로 Q 시스템을 N. 자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용해가 누구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NaOH의 용해 과정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 과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N이 바로 NaOH의 몰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투둑 해가지고 숫자 나오면은 대충 뭐 반려발이니까 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익숙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간단하면 그냥 금방금방 풀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논리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실수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 속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가 지금 몇 몰이라고요? 또 친절하게 나와 있죠. 뭐 0.05빵빵 몰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거 쭉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놓고 쭉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대략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4.2 kJ/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시스템 관점의 열량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 관점의 열량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얘가 음수다라고 얘기하면 이때 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라운딩 관점의 열량이면 그게 양수가 될 때가 이게 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열을 얘기해도 그게 시스템 관점이냐 서라운딩 관점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뭐를 섞죠? 거기 보시다시피 NaOH를 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과정을 보시면 마 과정이죠. 과정 라의 용액에 실온의 0.5몰 HCl 100ml를 넣은 후 덮개를 닫고 그 다음에 젖개로 저으면서 온도 변화가 없을 때까지 온도를 측정한다. 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자, 칠판 지우는 동안 그 다음 과정 한번 해보세요. 자, 지운다잉. 칠게요. 에잇.
자, 봅시다. 두 번째 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험에서 NaOH 수용액 100g이 만들어졌고 온도가 올라갔지만 그걸 다시 25도씨로 식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9점 얼마로 됐는데 그걸 다시 식혀서 25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염산 수용액을 준비하는데 똑같이 상온에 25도에 농도를 0.5몰 그다음에 부피는 100ml로 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녀석의 농도가 0.5고 밀도가 이거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밀도로부터 바로 얘 뭐를 또 알아볼 수 있죠? 질량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은 여기에다가 얘를 뭐 곱해 주시면 여기다가 얘를 곱해 주시면 되니까 바로 이제 100g이 나오겠네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밀도가 1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도가 1이라고 하는 건 물인 건데 거기 이제 HCl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저농도라고, 물론 이건 저농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고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농도라 가정을 하고 물하고 이제 얘 녀석의 밀도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NaOH하고 HCl 넣으면 바로 그 유명한 중화 반응이 벌어지고요. 중화 반응 역시 대표적인 발열 과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뜨끈뜨끈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뜨끈뜨끈해지는 그 최종적인 온도가 문제에서는 28.1도씨가 되었다. 요걸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일어나는 중화 반응은 바로 수용액 중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H2O 리퀴드가 되는 과정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반응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양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쟤네들의 몰수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초기 몰수를 좀 보시면 여기에 있는 OH의 초기 몰수는 얼마죠? 이제 문제에서 앞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0.05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실험 과정, 뭐 나다 과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질량이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요걸 거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몰수는 여기에 있는 부피에다가 농도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5몰에다가 100ml를 곱하는 거니까 이 또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0.05몰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됐건 OH 마이너스가 됐건 0.05몰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물론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저 몰수를 약간 변화시켜서 예를 들면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많고 적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부 남는 거 외에 저 H2O가 얼마나 생성되는지로부터 중화 반응을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똑같이 0.5, 0.5니까 최종적으로 이 반응에선 H2O가 얼마나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얘가 0.05몰 만들어졌겠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그 열량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그 뭐에다가 뭐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찌됐건 얘가 102g이고 보시다시피 100g이니까 우선 저 수용액의 질량만 보시면 202g이 되겠죠. 그리고 수용액 전체 비열은 항상 4.18로 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죠? 25도씨에서 28.1도씨가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당연히 누구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어요? 열량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열량계 그 열 용량이 100이라고 했고요. 뭐 온도 변화는 얘랑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도씨 그램 약분되면 줄, 도씨 약분되면 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줄 단위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계산을 이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얘도 뭐냐는 거죠. 얘도 결국 누구의 열량 변화다?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자, 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올라가서 뜨끈뜨끈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뜨끈뜨끈해졌다는 건 이건 누구 관점에서? 관찰자 관점에서 얘가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계산한 이 열량, 지금 얘가 값이 어쨌거나 0보다 크게 나올 건데 바로 발열 과정에 대한 이 서라운딩의 표현이 바로 온도 변화, 보시다시피 열량 변화가 증가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시스템 관점에 이제 중화 반응을, 중화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가 된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시스템 관점인 거고요. 그럼 얘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이 n이 바로 뭐 저 중화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H2O의 몰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생성된 H2O 몰수가 0.05몰이었죠. 여기다가 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열량 변화를 넣어야 지금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Q 서라운딩이랑 같죠. 요 관계를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계산된 값을 놓고 계산해 주시면 뭐라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8.6 kJ/몰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스템 관점에서는 발열이 이렇게 음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됐다. 자, 요때 어쨌거나 지금 Q라고 쓰는 건 열량 변화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Q라고 쓰는 건 열량 변화인데 지금 여기서 써 놓은 건 이게 엔탈피 변화라고요. 그죠? 그럼 열량 변화에 대한 건데 왜 이걸 엔탈피 변화라고 냉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사실은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 식을 배우잖아요. Q는 CMT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MCT, CMT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대충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이걸 엔탈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저 이유가 뭐예요? 저게 중요해요. 네, 바로 이 과정이 등압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세 번째 괄호 3번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한 모든 열량 1번에서는 그 용해열을 계산했고 2번에서는 보시다시피 중화열을 계산했는데 그게 다 엔탈피가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등압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죠?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바로 얘가 등압 과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모든 열량은 다 바로 엔탈피 변화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반면에 등압 과정 말고 내가 예전 수업 시간에도 무슨 과정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실험적으로 등압 말고 바로 정적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건데 얘는 하기 쉽다 그랬어요? 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얘는 매우 뭐하다? 매우 귀찮다고 했죠. 그러면서 설명했던 열량계 이름이 뭐예요? 네,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굉장히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정적 과정이라고 했어요. 만약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변화가 이 범 캘로리미터에서 일어났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변화들은 엔탈피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는 내부 에너지가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범 캘로리미터 나왔어요? 이 웬만하면 모든 책에 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럼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네, 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등압 과정, 알겠죠? 아니 등압 과정,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가 된다. 됐다. 자, 그 다음 뭐를 한번 볼 거냐면요. 비슷한 문제긴 한데 정의 하나가 필요해서 거기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찾았나요? 9번? 9번 찾았어요? 9번?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아니, 내가 내가 몇 번 풀라고 했지? 10번 해봅시다. 10번. 10번. 9번하고 10번 같은 문제인데, 뭐, 이거 9번, 그래, 9번. 네, 9번. 네, 9번을 해봅시다. 네, 9번. 연결이 돼서 문제가 이게. 아니. 네. 10번. 네, 10번. 9번은 너무 쉽고요. 9번은 이제 그 준달 연습 문제인데, 그뭐 9번 준달 연습 문제인데, 뭐 연습 문제 그대로 시험에 내려는 건 모르겠어서 10번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건데 컨셉은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1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2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물에다가 얘를 녹였어요. NH4, NH3 얘를 녹였습니다. 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질산암모늄이죠. 사실은 얘는 이 물질 자체도 되게 그 상업적으로 중요한 물질인데 뭐에 연료죠? 바로 비료. 비료. 비료가 주로 뭘 만들기 위해서요? 네, 바로 그 뭐냐면은 식물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돕는 거죠. 그럼 단백질에서 중요한 원소가 질소라서 여기도 질소, 여기도 질소. 알겠죠? 그래서 제 질산암모늄은 비료의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 원료죠? 바로 폭탄의 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무지막지한 폭탄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게 왜 폭탄이 될까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질소가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산소 같은 거에 도움을 일부분 받을 수도 있고 뭐 해요. 뭐 어쨌건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결국 뭐가 되냐면 그 반응식 전체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열을 받으면 질소 기체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 원래 상태가 뭡니까? 고체죠. 근데 얘가 열을 가해져서 생성물이 다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그러면 고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는 어느 정도예요? 바로 1000에서 10,00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체로 있는 상태에서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가 되는데 이런 타입의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다 뭐가 된다? 폭탄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저게 뭐 질산암모늄 사실 화학 실험실에도 많거든요. 화학 실험실을 보시면 질산암모늄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지시면 그게 시약통에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한 폭탄이길래? 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이따가 시간이 나면 유튜브에 베이루트 폭발이라고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인가? 한 6개월 전에 중동 지방에 있는 베이루트라는 어느 나라 도시더라? 베이루트. 이거 어느 나라 도시가 뭐냐면 수도거든요. 어느 나라 수도인데 이게 중동 어딘가에 있는 나라 수도. 이런 것도 까먹었네. 시리아인가? 시리아 아니에요? 아닌데. 하여튼 어느 나라인데 이 베이루트에서 그 수도인데 수도 근교에 그 뭐냐면은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비료 공장이니까 얘가 많이 있었겠어요? 조금 있었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었겠죠. 이게 터진 영상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사람 셀카 찍는 사람들 막 있고 그랬을 거예요. 예찬이가 그 자기 문제 10번이 우리 수준으로 변할 때 내부 에너지 거야. 응?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짜로요? 뭐야?
문제 번호가 다르다고요?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있어요? 내가 이거 버전을 다른 걸 줬나? 혹시 프린트 뽑아온 거 있어요? 응? 이게 뭐야? 버전이 다른 건가? 같다고? 자기 뽑아온 거? 예. 어. 자, 혹시 뽑아온 사람 있어요? 내가 줬던 거? 저 이것만 아, 이것만 있다고요? 자기 뽑아온 건 없어요? 뽑으면 뽑아온 게 없어요? 아이, 나 이런. 그래서 예찬이가 뭐라고요? 뭐 어떤 문제라고? 자기 문제 10번이 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내부 에너지라고요? 정말? 내가 뭐 잘못 뽑아왔나? 가만히 있어보자. 에이,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거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대통령한테 10번 사진 찍어서 네, 그거 뭐 해가지고 그거 지금 이거 교재에 보시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거든요. 어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번호가 약간 그 뭐야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내가 체크를 할 테니까 우선 이 문제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그래서 그 염화 암모늄이 나오는 문제가 초반에 있어요. 염화 암모늄 나오는 문제가 초반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네. 뭐라고? 예찬이가 뭘 그래? 내가 이거 잘못 봤나? 하여튼 자, 봅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얘가 어쨌거나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얘가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겠죠? 왜냐면 NH4 플러스고 NO3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요 놈이 4g을 물 96g에 넣어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녹였더니 자, 만약에 이제 온도가 25도씨에서 23.5도씨가 됐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25도씨가 23.5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네, 온도가 그렇구나. 내가 엄한 거 뽑아놨구나 이거. 에이 진짜. 네. 이따가 교재 바꿀 테니까 이따가 다시 봅시다. 이따가 다시 봅시다. 이게 몇 번 문제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내가 교재 잘못 뽑았네. 자, 어쨌거나 뭐 번호만 좀 다른 거니까 하여튼 어디 있어요? 어디 이거 찾았대요, 이찬이? 그냥 일단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네, 몇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염화 암모늄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염화 암모늄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뭐냐면 중달 연습 문제고요. 하나는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뒤지시면 뭐 다른 건 없어요. 염화 암모늄 딱 두 개인데 앞뒤로 있을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찾으시면 뭐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물 96g에다가 NH4, NH3. 자, 그리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에서 써드릴 테니까. 그래서 넣고 녹였어요. 그럼 25도씨가 23.5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감소했어요. 지금은 온도가 감소했죠. 그럼 온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차가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차가워졌구나. 그럼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차가워졌다고 하는 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이거는 흡열이 맞는데 이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 표현이냐고요? 역시나 사람 표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명심하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열량 계산은 되게 쉬워요. 특히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열량계를 지금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문제에서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열량계가 무시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요 두 개 섞여서 온도가 25에서 23.5가 됐다라고 하고 그때 비열은 4.2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Q는
자,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죠? 96g에 여기 4g, 질산암모늄 4g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지면 바로 100g이 될 거고요. 걔 비열은 4.20 줄 그램 도씨가 될 거고요. 자, 온도는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바로 25도씨에서 23.5도씨가 되죠. 그럼 23.5 빼기 2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저 열량이 자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좋아. 바로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630줄이 나와요. 그래서 단위도 보시다시피 그램 나가리 되고 도씨 나가리 돼서 그러니까 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열량이 마이너스 630줄이 나오는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열량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용해열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해열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또한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서 N은 뭐겠습니까? 넣어준 이 질산암모늄의 몰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서라운딩 열량 변화하고 무슨 관계예요? 바로 반대부 관계죠.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4g인데 뭐 화학식량이 80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4g을 화학식량 80g/몰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요걸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넣고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12.6 kJ/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부호가 어떻게 돼요? 지금 0보다 크게 나와 있죠. 자, 시스템 관점에서 열량이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흡열 반응인 거죠.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게 이게 흡열이라면 시스템 관점에서는 그게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이 그게 바로 흡열이다 라는 거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과정으로부터 이 주어져 있는 저 질산암모늄의 용해 엔탈피가 12.6 kJ/몰로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됐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은 됐죠? 뭐 그냥 간단한 뭐 온도 변화도 열량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자, 지웁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연결돼요. 바로 이 질산암모늄의 수하열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620 이때 요 고체 결정에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라는 열화학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얘는 내가 요것 때문에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질산암모늄에 대한 용해 엔탈피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수하열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격자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용해열, 그 다음에 수하열, 격자 에너지, 얘네들의 정의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전체 반응에 대해서 얘를 넣어서 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처음에는 질산암모늄 고체가 뭐 일종의 얘가 이제 반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 전체 과정에서 어쨌건 얘를 넣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어쨌건 넣어서 뭐 수용액을 나중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넣어서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한 최종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NH4 플러스 AQ,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AQ, 이게 최종적인 수용액 생성물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뭐 반응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물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녹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지금 이 과정을 요걸 용해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해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뭐라고요? 보시다시피 12.6 kJ/몰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1번의 결과예요. 여기까지 1번의. 그러니까 1번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에너지 도표로 그리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선 2번이 여기 갑자기 난데없는 데이터 수하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수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수하열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가상 상태 하나를 가정해야 돼요. 자, 그 가상 상태는 바로 이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기체로 존재하는 어떤 상황을 하나의 가상 상태로 정하겠어요. 자, 이게 왜 가상이냐면 어쨌거나 이거 양이온이고 어쨌거나 이거 음이온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온은 기본적으로 기체로 존재하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매우 어려워요. 이 NaNO3 같은 경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aCl 같은 거잖아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를 완전히 기화시키려면 온도가 몇 도 정도 필요하다? 얘가 끓는 점이 130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1300도로 가열을 해야 이 양이온, 음이온이 기화돼서 진짜로 양이온, 음이온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얘는 얘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온 결합 물질을 기체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상태라고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하열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 변화 보이시죠? 다시 여기서부터 요 변화,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변화를 이걸 뭐라고? 요걸 수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살표 변화를 잘 봐야 돼요. 화살표 변화. 바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가상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로 가는 걸 이걸 수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격자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가상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는 이 과정을 이걸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격자 에너지, 수하열, 그 다음에 용해 엔탈피 이 세 개의 연력학적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게 미지수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화열은 이게 마이너스 620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620이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5다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다가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얼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한 문제에서는 직관을 통해 접근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실수가 줄지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직관만 이용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체계와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어쨌거나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 가상 상태를 일종의 중간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중간 상태를 가상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반응물이 가상 상태로 가는 스텝 1과 그 다음 중간체가 생성물이 되는 스텝 2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그게 용해 반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스텝 1으로 갔다가 스텝 2로 가서 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수화열하고요 스텝 2는 방향이 같죠. 이 화살표 방향 이게 연력학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스텝 2하고 수화열은 화살표 방향이 같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스텝 1하고 격자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면 그걸 감안한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델타 H 용해는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더하기 수화열 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응 진행과 방향이 다른 열량 변화는 격자 에너지는 이 방향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1은 이 방향으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걸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스텝 2와 수열의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을 경우는 얘를 플러스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용해열이 값이 얼마로 나왔죠? 12.6으로 나왔죠.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라고 쓰시고요. 더하기 수화열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수화열이 마이너스 620이죠. 요 계산을 해야 격자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염화 암모늄의 격자 에너지는 넘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620 빼기 12.6 해주시면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33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630을 그냥 직관적으로다가 요까지 폭은 12.6이네 요까지 폭은 620이네 그럼 요까지 폭은 633 이렇게 해도 되죠.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게 될 그 연력학 이런 열화학 계산 문제 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막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막 이런 걸 일종의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죠. 헬스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막 구하는 거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막무가내로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열량이나 이 정보가 정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수식을 정해주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열화학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봤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실제로 이제 PV 그래프 상에서 연력학체 1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음에 또 연락 왔어요? 또 연락 왔어요? 일단 찾았대요? 문제 찾았대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됐다. 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버링을 잘못했어. 네, 진짜. 아니 뭐 교재에 있는 건데 몇 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